이번에 강의할 제25강에서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초해왕의 고사와 그리고 연나라가 바로 이러한 인재를 모아서 이제는 제 나라에 보복하는 바로 인과응보의 순환에 관하여 이 내용으로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평원군의 식객도 3,000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왕이 봉기제 성하여 조왕이 그 아우 성을 봉하여 평원군으로 삼으니 평원군이 호사하여 식객이 항상 수천 명이라 해서 바로 전국시대 사공자 중에 하나인 3,000식객을 거느린 공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3,000명의 식객을 거느리고서도 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이 점에 대하여서는 높이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을족 19년이라 바로 진나라에 사로잡힌 초해왕이 마침내 진나라에서 객사죽음에 이르게 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통감에서는 빠졌지만 진나라에 억류되었던 초해왕은 수차례 탈출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죽기 전해에 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초해왕이 망기러니 초해왕이 도망간 것입니다. 초나라로 도망가려고 했더니 진인이 각지하고 진인이 이 사실을 각지하고 알고 도망갔다는 걸 알고 차초도 한 대 초나라 가는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러자 초해왕이 종 간도 주조하니 초해왕이 사익길을 따라서 조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 조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뻔한 일이잖아요. 진나라가 무서우니까 조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니까 초해왕은 장차 위나라로 또 도망을 갔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진나라 사람이 추급지 뒤쫓아와 가지고 붙잡아서 다시 진나라로 데리고 간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건이 있는 다음 해 난항 19년 을충년에 초해왕은 병이 나가지고 진나라에서 객사죽음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객사죽음을 하자 초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가련히 여겨서 친척이 죽은 것처럼 친척을 슬퍼하듯 하였다. 이 말은 친척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했더라 이 소리예요. 제후가 유시로 불직진이러라. 제후들이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진나라를 정직하게 보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초해왕의 억울한 죽음이 온원이 새가 되어서 소쪽새가 되어서 부력이 온다라는 그런 전설까지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난항 30년 병자부터는 연소왕의 보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연소왕이 제나라를 정벌하여 70여 성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기가 모든 제후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정벌했는데 그때 노치는 구원병으로 간 노치 장군은 바로 제나라 왕을 오히려 시해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민왕이 기멸송이 교하여 이미 송나라를 멸망하고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교만을 부려가지고 내 남침초하고 이의 남쪽으로 초나라를 침범하고 서쪽으로 삼진을 침범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욕병 이주의 천자언을 이주를 탐병하고서 자기가 천자가 되려고 했더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벌려진 사안들 송나라와 초나라와 삼진
제나라로부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 5나라가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기가 제후의 병사들과 연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 제시예요. 그래서 이게 제나라의 멸망이 가능한 거예요. 연소왕이 이리하에 무슨 기인하야 날밤으로 그 백성들을, 사람이지만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을 잘 어루만지고 따라서 내여 아기로 뭐 벌죄할세 이 아기와 더불어서 제나라 정벌을 도모할 적에 왕이 설기병하여 왕이 모조리 병사를 일으켜서 아기로 상장군을 삼고 병장 진이 한조지병하여 이 벌죄하니 이 사국의 병사를 거느리다가 병장이라는 이 소개가 연합의 장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연합군 사령관이 된 것이에요. 병장이란 2글자 소개가. 이런 병사를 모두 아울러 거느려 가지고 제나라를 정벌하니 제민왕이 제나라 국중의 백성들을 모조리 찾아다가 대항을 하다가 제수 서편의 전투에서 제사가 대패를 해요. 그러자 아기가, 여기에 아기가 마침내 진군을 더 쳐들어가자, 진격하자 제나라 사람들은 대란 실도를 해요. 큰 혼란 속에서 그야말로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민왕이 도망갔는데 아기가 제나라 수도 임치에 들어가서 취 보물 제기하여, 여기에 보물 제기가 뭐냐면 제나라가 연나라 와서 뺏어간 물건들이에요. 연나라 것. 그것을 다시 취하여 찾아다가 연나라로 보내니 연소왕이 아기를 봉하여 창국군으로 삼고 수사 유순 재성지 미하자 하다 마침내 그로 하여금, 아기로 하여금 남아서 제나라 성으로서 항복하지 않은 자들을 따라서 정벌하도록 했더라. 자, 이렇게 하니 제민왕이 바로 이 그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았던 초나라가 뇨치라는 장군으로 하여금 장병구제하고 병사를 이끌고 제나라를 구제하도록 하고 인이 재상한데 인하여 제나라 재상까지 삼았는데 이 뇨치가 요 여연으로 분제자야 연나라로 더불어 제나라 땅을 양분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에 마침내 제민왕을 고리라는 데서 죽여버린 것이에요. 구원병의 장수가 오히려 구원하라고 보내놨더니 장수를 죽여버린 것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멍청해도 이런 멍청한 임금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에요. 순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왕패편에서. 국자는 천하디 리용야오, 이 나라라고 하는 거 이 천하에 가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리용요,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통치자 인주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 리세하라.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권력을 지닌 자다가 천하의 리세이다. 세력을 가진 자이다. 그러면 이 세력을 가진 자가 이건 현대나 고대나 마찬가지예요. 소위 고대의 제왕이나 근대의 대통령이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를 가지고 나라를 쓸 수 있는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득도이 지지면 소위 통치권자가 도의를 얻어서 나라를 유지한다면 정말
좋은 정치를 한다면 나라는 크게 편안하고 크게 영광되고 정미지 오냐면 아름다움이 쌓여가는 본원이 될 것이에요.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반대로 대통령이나 제왕들이 도를 얻지 못해가지고 나라를 부지해서 정치를 한다면, 다시 말하면 멍청이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면 결과는 뭐냐? 나라는 크게 위태롭고 나라는 크게 누를 미칠 것이므로 결론이 뭐냐면 있어도, 그런 통치자는 있어도 없는 것만 갖지 못해요. 더 쉽게 표현하면 멍청한 대통령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이 소리예요. 멍청한 통치자는 없는 게 낫다. 바로 이 소리예요. 그리고 급기기야하야는 그 통치자가 정말 그 심할 기자, 제 나라 사람들은 지극하다를 이 기자를 써요. 아주 극도에 이르게 되면 멍청하고 무능한 통치자는 그때 가서 대통령이나 제왕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그냥 평범한 서인처럼 살았으면, 이게 필부예요. 필부처럼 살기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게 필부로서 평탄한 삶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역사 속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제민공과 이 송원공이 바로 이런 멍청한 제왕들이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와 같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개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 차라리 필부만 또 못한 삶을 가지고 필부와 같은 삶을 추구해도 추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제왕의 자리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금의 역사가, 그리고 동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눈여겨보시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기는 장군으로서 참 훌륭한데 바로 이 왕초기가 살고 있는 고을을 포위해 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청합니다. 왕초기 너 나오라고. 그러자 왕초기는 스스로 목을 매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역사에서 보면 아기는 왕촉을 겁박했단 말은 없어도 이건 겁박이에요. 포위하고서 뭐라고 하느냐? 안 오면 포위를 해놓고 내가 너가 살고 있는 모든 고을의 사람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죽일 것이다. 이게 겁박이지 뭐예요. 아기는 이 왕촉에 겁박을 한 거예요. 위협을 가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어진이를 높이는 예가 아니에요. 그러니 왕촉이 어질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촉이 만약에 이런 위협에 응했다면 이건 결국 뭐라 할까? 그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그 위세에 굴욕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왕촉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기가 죽인 거예요. 아기가 죽였단 말은 없어도. 아기는 문 휘급인 왕초견하고 회급에 살고 있는 왕촉이 어질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조년을 해야죠. 조년. 여기에 존자. 조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짓을 하느냐. 령 군중하야. 군중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환, 회급 30리 무입하고 회급을 30리를 환 에워싸가지고 사람 하나 못 들어가도록 딱 철통 같은 포위를 하고 사인 청촉한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초기한테 청한 거예요. 와라. 이게 협박이지. 초기사 불황이언을 왕초기 사양하면서 아기를 찾아가지 않자. 연인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 연인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악이에요. 연인이라고 썼지만 역사에는 이건 악의의 뜻이에요. 왕총 너 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의 회급에 모든 백성들을 도륙할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 이건 나만 같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신이 아니라도. 자, 초가. 충신은 불사이군요. 충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례껏 충렬을 쓸 때 쓰는 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법이고 열려라 하는 것은 두 남편을 바꾸지 않는 것이라고.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자, 제왕이 불용오강고로 제나라 민왕이 내가 간하는 말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퇴위 경어야러니 그래서 내가 물러나서 이 들녘에서, 회급이라는 들녘에서 밭갈이를 하고 있는데, 국파군망에 나라는 망하고 임금은 죽었음에 오 불능존하고 나는 능히 보존하지 못하고 나라도 보존하지 못하고 임금도 보존해 주지 못하고 신하로서 할 일을 다 못하고 이 소리예요. 그리고 또 이후 요 겁지 이병환이 또한 이런 병력을 가지고 위협하고자 하니, 자, 그렇다면 오역이 불이생으론 내가 여자와 불약, 멋멋한 것보다는 멋멋만 못하다라는 비교급. 나는 그 불의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 하고서 마침내 그 목을 메고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기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제나라 70여 성을 항복시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사가 승승장구하니 연나라 병사들이 승승장구를 하니 채성이 개망풍풍계르라 제나라 성은 마치 바람만 바라보고서도 막 무너지더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제나라에 왕도 없지. 제나라 이게 무정부 상태예요. 지금 왕이 세워진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제나라에 왕이 세워진 것은 다음 강의 내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람 보고 모두 다 무너져 버리더라. 아기가 수정연군하여 아기가 여기에서 다시 연나라 군대를 다시 정돈해가지고 어떤 짓을 하느냐. 금지 침략하고 제나라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구제지일민하여 제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을, 훌륭한 인물들을 구해가지고 현이 예지하고 그의 이름을 나타내어 예우로 하고 관기불염하며 그 세금들을 줄이는 것이 너그럽게 한 거죠. 소위 그들의 세금을 경감시켜주고 재기폭령하고 그 포악한 명령,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포악한 국법이죠. 포악한 국법들은 없애주고 수기 구정하니 그 옛날 정치를 다시 닦아주니, 이 말은 옛날에 좋은 정치를 다시 되살려주니 이 소리예요. 재민이 희열이러라 제나라 백성들이 모두 좋아하더라 라고 아기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내치에 들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공 관중어 교하고 한공과 관중은 교라는 데서 제사를 지내는 애우를 했고, 표 현자지 이하고 현자의 정려에 표를 해가지고 여기는 훌륭한 누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보여주고, 왕촉의 묘를 봉해줬단 말은 왕촉의 묘를 크게 세워준 거예요.
아니 죽은 뒤에 크게 세워주면 못할 것이오. 이게 자기가 죽여놓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기는 물론 전국시대에 그러겠지만 이건 위선적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6월지간에 6개월 사이에 하제 70여 성하야 제나라 70여 성을 항복시켜서 계위 9년하다 모두 9년을 삼다는 어디 9년을 삼았냐면 연나라 9년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제나라가 연나라를 짓밟고 짓밟혔던 연나라가 다시 제나라에 보복하여 제나라를 짓밟고 여기에서 다시 제나라는 일어서서 연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바로 이와 같이 반복된 전쟁 속에서 인과응보의 원칙이라 하지만 여기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은 백성뿐이에요. 사실은. 바로 제왕들이라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죽음을 담보로 싸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기고 지고 마치 삼국지 첫 페이지에서 나오듯이 고금다소사를 고금의 그 허구한 이런 일 저런 일을 지금 이 통감을 보면서 살펴보면 도보일소중이라 모두 다 한 웃음 한바탕 웃음 속에 담겨둘 수밖에 없는 지내놓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을 그 당시에는 처참한 역사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감을 보면서 중국의 고대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은 전개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반추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무엇을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인가를 통감을 보면서 글자 그대로 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